예, 장재원입니다. 문영재 헌법재판관님,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오전 내내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 강행,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회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대통령께서 보였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이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과 정권을 견제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국회에서 한 분은 사실상의 의혹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고 엄청난 의혹만 불풀린 상황에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또 한 분은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대잔치에 대해서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 막말쯤이야 상관없이 국무위원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그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의 제1야당, 제2야당이 반대를 한 이분을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고 티타임 가지고 청문회가 험난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행하는 거, 이게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그 목적이 있겠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그 적합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을 판단한 최고의 지금 인사가 그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이게? 예,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면서도 괜찮은 거네요? 예, 내각제 요소를 그 겸비하고 있고요. 그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까? 헌법 정신에 그 충실하게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반대하는 인사들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저 생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그 그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제1야당과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오늘 나온 의혹들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예를 가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는데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겠다,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서 임명장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만 생각하고 있지, 그 다음에 것은 생각할 자, 만약에 겨를이 청문회를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야당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임명 강행을 하겠다, 그러면 문영배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 올라가시겠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보다 과연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했느냐라는 걸 좀 묻고 싶어요. 지명을 할 테니까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언제 전화가 왔습니까? 지명 사실은 3월 19일 날 3월 19일 전화 왔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습니까? 민정수석이 전화 왔습니다. 조국 수석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네. 자, 그러면 그 통보받은 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했죠. 네. 어떠한 서류를 며칠 정도 준비해서 올렸습니까? 그 무슨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문항. 그거는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 받고, 네. 그 전에 다 받아갔습니까? 그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서하고 각종 서류를 올려줬어요? 예비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이야기를 자, 그러면 뭐 재산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저 서류를 청와대에 올려줬습니까? 저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증은 그 인사검증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지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네,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라. 소명서를 제출하라라고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3월 19일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월 19일 이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혹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해명을 해라라는 해명서 요청서라든지 이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인사검증팀에서 외부 강의 자료와 외부 강의를 했다고 제가 신고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지방가정법원장 시절에 네, 수령했던 950만 원 관련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라든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수령했느냐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가장 필요한 문영배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이거 기소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기소된 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된 피의 사실을 통해서 문영배 후보자가 그 돈을 수령한 사실 있으시죠? 제가 수령한 적 없습니다. 아니, 밑에 사무관이 수령했잖아요. 그 돈 쓰셨잖아요, 950만 원. 서무계장이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서무계장으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950만 원 안 받았습니까? 예, 저는 받은 적이 받았습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정법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 수령된 돈이 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 돈이 왔고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도 안 하니까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의혹 제기의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인사 참사가 벌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안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